안녕하세요. 네, 책을 통해 성장하는 작가 우희경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백업을 안 하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날아가지 않도록 제가 잘 찍고 올려볼게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이웃분이 본인은 책을 많이 못 읽기 때문에 제 북튜버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지금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책 읽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리뷰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싶으신 책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대신 읽어서 여러분이 책을 읽지 않아도 제 영상을 보면 이런 책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이 책을 준비했는데요. 이 책입니다. 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요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누구나가 꿈꾸는 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돈도 여유가 있어서 많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그리고 뭔가 생활이 궁색하거나 쪼들리지 않고 돈이 많다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청울님이신데요. 청울님은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워낙 파워블로그이시고 원래 전문 투자가인데 자기 경영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글도 쓰시는 분이세요. 근데 원래 이분이 이렇게 부자였던 건 아니었고 저희랑 똑같이 직장인, 삼성에서 13년간 근무를 하다가 40의 목전을 두고 좀 저랑 비슷하네요. 40 가까워졌을 때 나를 위한 삶, 나에 의한 삶을 살고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전문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지 3년 만에 월세 1,000만 원이라는 수익 기반을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이분 참 팬이 많은데 저도 이 책을 읽고 이분 팬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 책은 사실은 재테크 책이지만 읽다 보면 삶에 대한 자세가 많이 배울 게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공유할 부분은 이 책에 나온 어떤 자기 개발적인 부분과 자기 경영에 대한 부분을 나눠볼게요. 이 중간에는 사실은 경매를 하는 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어떻게 이분이 투자를 하게 됐고 또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임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이 나왔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행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직장을 나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기 10개월간 무려 3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부동산과 재테크 분야 책이었고 또 하나는 성공한 사업가들 책이었다. 책을 통해 부동산과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간과 동시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장착해 나갔다.
인터넷 투자 동호회에 올라오는 모든 글을 섭렵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할까에 대한 성공 마인드를 공부를 한 거죠, 이분이.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책을 통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사람들을 배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제 청홀리님은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목표를 세웠대요. 2년 안에 고정수익 300만 원 만들기를 1차 목표로 했고 3년 안에 고정수익 500만 원 만들기를 2차 목표로 세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목표가 없는 도전은 사실은 쉽게 지치거든요. 근데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어도 그 중간에 실패가 와도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을 강조한 것 같아요. 전업 투자자 역시 1인 기업가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룰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 룰은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작은 것부터 정석대로 단계를 밟는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해본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어디든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늦게 떠난다. 라는 이 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경매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액 부동산에만 집중을 했다고 해요. 고정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생활도 달라졌고 투자도 달라졌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새로운 세상이었다. 보통 부자들을 만나면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월 수익이 1,000만 원이 되면은 삶이 좀 바뀐대요. 여유롭고 소위 말하는 돈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임계점이 1,0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고정 임대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자 생활이나 모든 패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어떤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3년을 올인해서 50년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도 꽃을 피울 수 있다. 한번 태어난 세상에서 나타가 아닌 사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간절히 원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도전하라. 결국 꽃은 핀다. 여기서 낙타가 의미하는 것은 의무와 복종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 세상이 정해준 기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자는 자유의 상징이래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 그가 주인이고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돈을 스스로 버는 거죠. 어딘가에 고용이 되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주인이고 법칙인 삶을 산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되게 이 책 자체가 재테크 책이지만 정말 뭐랄까요? 자기 개발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읽어드릴게요.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 보면 금검절약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투자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정의한다. 이게 바로 부자래요. 그에 따르면 부자들은 소비 중심의 생활 방식보다는 증식하는 자산을 소유하는 데서 훨씬 큰 기쁨을 얻는다. 소비 지향적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리고 사실 부자가 되는 방정식은 너무 간단하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된다. 항상 지출보다 수입이 큰 생활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잉여를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잉여가 크면 클수록 큰 부자가 된다. 그런데 이 간단한 방정식을 따르기가 그토록 힘든 것이다. 이는 소득이 많고 적음보다는 그 본질적 문제가 심리적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소비 욕망과 과시욕, 비교 의식 등의 심리적 요인이 우리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적이다. 정말 그 자기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면 잉여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을 종잣돈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거를 투자할 수 있어서 이게 바로 돈이 돈을 굴러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쉽진 않잖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내가 많이 인내를 하고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지 않은가 봐요.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독하게 공부하라.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으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1년에 100권이면 웬만한 투자 방법을 섭렵하는 것은 물론 좋은 마인드까지 장착할 수 있다. 얼마나 쉬운가. 1년이면 된다. 좀 더 외로울 수 있다면 그 기간에 부지런히 현장 조사까지 병행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다. 사실 1년에 100권 읽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미 100권을 읽는 자체가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하고 부를 이루는 성공 마인드를 장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울님은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잃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는지를. 그러나 그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오늘의 나를 키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실패하라. 실행하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분도 지금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실패하고 깨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울님은 또 돈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원칙을 한번 볼게요. 첫째,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다. 둘째, 공동 투자를 하지 않는다. 셋째, 내 돈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즉, 직접 투자한다. 넷째, 투자를 빌미로 타의 돈을 모으지 않는다. 이런 돈의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이 하는 말에 휩쓸리거나 주식이 좋아하면 주식하고 뜰 것 같아 하면 여기 갔다 이렇게 줏대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읽어드릴게요. 이자만으로 살아야 진짜 부자다.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즉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고 거위가 낳는 알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할 것이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한 중견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생활비와 그 차량 유지비를 본인 돈을 쓰지 않고 은행 이자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이자로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래요. 와, 정말 부러운데요. 저는 지금 이자 내느라 바쁜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부자는
이자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노력해봐요. 또 고수의 투자 방법이 나와요. 고수는 자기의 투자 물건을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상태로 만든다. 또는 팔기 싫은 상태로 만든다. 한마디로 내 자산의 운명을 시장 상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큰 매매 차익은 이런 컨디션 하에서 실현된다. 이기는 투자란 이런 것이다. 시장이 나빠서 안 팔리는 물건이 아니고 내 물건의 가치를 높여놔서 그 물건이 뭐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이런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매 차익을 얻는 건데 이게 바로 이기는 투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경매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는 달랑 집 한 채 임대를 놓으면서 힘들어 죽겠다 하고 누구는 50채, 100채를 임대하면서도 쉽고 즐겁게 운영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부자가 되려면 남과 달라야 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즐겁게 투자하자.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곳이다. 이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릇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많은 일을 하고도 그것이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차이인데 부자가 되려면 남과 달라야 한대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해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어떤 마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건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가 이 책에서 이 하나를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또 좋은 말이 나오는데요. 저도 읽어드릴게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한 분야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때서야 세상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참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일을 잘하게 된다. 이는 삶의 절묘한 비밀이다.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일을 끝까지 잘해낸 사람들이다. 끝까지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거를 그 사이에 오는 슬럼프도 이겨내야 되고 뭐 좌절이나 실패도 견뎌야 되고 많은 유혹도 이겨야 되고 이제 그게 바로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이라는 건데요. 이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어야지 투자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투자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치와 닮았다고 할 수 있네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일을 통해 돈을 번다. 둘째, 그 돈을 잘 모은다. 셋째, 그것을 잘 불린다. 너무 간단하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값을 높여서 일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돈을 절제와 절약을 통해서 잘 모으고 또 그것을 또 투자를 통해서 잘 불려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삶에 대한 태도부터 다시 세우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좋은 투자처가 어디인지, 전업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모든 것은 태도가 바르게 세워진 뒤여야 한다. 그래야 힘든 시간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건너지 않고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 높은 곳을 비상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부자가 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믿기 바란다. 네. 부자가 되려면 뭐 주식을 하거나 뭐 부동산을 잘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부자도 삶의 태도, 삶에 대한 자세가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또 돈을 벌고 모으고 투자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제가 실천하지 않았던 것, 가계부 쓰기를 실천하게 되었고 또 경매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좋은 책 한 권은 삶을 바꾸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부자는 이제 사실 쉽진 않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청월님도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한번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하고 싶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저희 채널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부를 이루고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살면서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같이 키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재테크를 하고 싶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경매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읽고 싶지만 읽기 어려운 책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신 읽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